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기 싫어요. 친척들 앞에서 존댓말이 꼬여버린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웃었고 다른 이들은 의미를 이해하려는 표정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여행 가이드로 자신감 넘치던 이리나. 하지만 한국 시골 시댁에서 그녀의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딸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 말 안 해도 되는 자리를 찾아봐. 그날 이후 이리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은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시면 무한한 행복이 삶과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리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5년간 여행 가이드로 일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유적지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돌발 상황을 처리하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말이 그녀의 무기였고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박민재를 만난 건 파르테논 신전 앞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배낭여행객이었던 민재는 이리나의 설명을 듣다가 질문을 던졌고 이리나는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1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 사람들 다 착해. 민재가 공항 도착 로비에서 이리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논밭 사이로 집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선옥이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김선옥이 앞치마를 털며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리나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김선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정호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리나가 다가가 다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정호가 신문을 접으며 이리나를 훑어봤습니다. 그래, 왔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재가 이리나의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밥 먹을까? 응, 곧 차려. 김선옥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이리나는 방에 짐을 풀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지만 여전히 존댓말 어미가 헷갈렸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써야 하는 말들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첫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민재의 삼촌과 고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인사해. 민재 새댁이야. 김선옥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리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한국말 잘하네. 그리스에서 왔다며? 멀리서 왔네. 친척들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리나는 민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선옥이 국그릇을 나눠주고 반찬들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리나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민재의 고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 좋아해요. 한국 음식 맛있어요.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 민재의 삼촌이 물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뭐하고 지냈어? 여행 가이드 했어요. 유명한데 설명하고. 이리나가 설명하려는 순간 김선옥이 반찬을 더 가져오며
끼어들었습니다. 많이 먹어. 김선옥이 이리나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리나는 젓가락을 들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재의 고모가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민재 엄마 복 받았네. 며느리 얼굴도 예쁘고. 진짜요? 고마워. 이리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존댓말 어미가 꼬였습니다. 그리고 이리나가 의도한 것과 다른 표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좋아요. 민재가 나를 많이 도와준다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피식 웃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선옥이 국그릇을 거두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었어? 후식 가져올게. 김선옥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민재가 이리나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는 자신의 실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리나는 설거지를 도우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요. 괜찮아, 가서 쉬어. 김선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재가 옆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피곤해? 아니. 괜찮아.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있었던 식사 자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 사람들의 반응, 그 짧은 정적,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리나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첫 모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리나는 시댁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김선옥과 함께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고 박정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리나 오늘 저녁에 고모네 온대. 민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재의 고모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리나는 현관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나 씨. 우리 또 왔네.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고모의 딸이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들 좋게 해주세요.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마다 머릿속으로 어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음식이랑 날씨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조금. 다르지만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이리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리나는 자신의 모든 말을 검열했습니다. 웃어야 할 타이밍, 고개를 끄덕여야 할 순간, 대답해야 할 질문. 모든 것을 계산하며 움직였습니다. 사흘 뒤, 이번에는 민재의 삼촌 가족이 왔습니다. 또다시 같은 얼굴들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리나 씨,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삼촌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리나는 민재 옆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대화는 빠르게 오갔고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나 씨는 왜 가만히 있어? 말 좀 해봐. 삼촌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못 들어서요. 말이 빨라요. 이리나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빨리 떠들었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리나도 따라 웃었지만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떠나고 이리나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촌 가족 괜찮았지?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다들 친절해.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곧 잠이 들었지만 이리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이드로 일할 때는 달랐습니다. 관광객들 앞에서 유창하게 설명하고 질문에 즉각 답하고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말이 힘이었고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두세 번 확인했습니다. 존댓말 어미, 높임 표현, 적절한 단어 선택. 모든 것이 지뢰밭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준비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리나는 거실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리나 씨, 그리스는 명절에 뭐해요? 고모의 딸이 물었습니다. 부활절이 큰 명절이에요. 가족들 모여서 양고기 구워 먹고 빨간 달걀 만들어요. 이리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빨간 달걀? 신기하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나는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한국어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이리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민재는 친척들과 바깥에서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이리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어머니 안나의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리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김선옥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요? 괜찮아, 가서 씻어. 김선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리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출근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호는 마당으로 나가고 김선옥은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리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리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리나? 무슨 일이야? 안나가 물었습니다. 이리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리나 괜찮아? 엄마 나 여기서. 이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 다들 친절하고 민재도 잘해주고. 근데 친척들이 자꾸 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은 사람들인데 계속 만나. 이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할 때마다 실수해. 한국어가 자꾸 꼬여. 사람들은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나는 계속 생각나. 밤에도 자꾸 떠올라. 다들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는 아닐 것 같은데. 응, 나쁘게 안 해. 웃거나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 근데 그게 더 이상해. 나한테만 큰일인 것 같아. 이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리나, 그리스에서 일할 때 기억나? 응. 너는 관광객들 앞에서 떳떳했잖아. 왜 그랬는지 알아? 이리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였고 거기가 내 자리였기 때문이야. 지금은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거지. 안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 잘하려고 애쓰지 마. 말이 안 통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봐. 말 안 해도 되는 자리? 응. 내가 편한 곳. 말이 아니라 다른 걸로 통할 수 있는 곳.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이리나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되는 자리. 그게 어디일까? 이리나는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마당, 방.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근을 썰고 양파를 다듬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모습, 말없이 움직이는 김선옥의 손놀림을 보며 이리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편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리스에서 요리할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만 움직이면 됐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은데?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김선옥은 잠시 이리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기 감자 좀 깎아줄래? 네. 이리나가 감자를 들고 칼을 잡았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존댓말도 어미도 적절한 반응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만 움직이면 됐습니다. 김선옥은 옆에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리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리나는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이리나는 김선옥 옆에 섰습니다. 김선옥은 며느리를 부르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리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내어줬습니다. 이리나, 파 좀 썰어줄래? 네, 어머님. 이리나가 도마 앞에 섰습니다. 파를 씻고 뿌리를 자르고 송송 썰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김선옥이 냄비를 올리면 이리나는 재료를 건넸고 김선옥이 국자를 내려놓으면 이리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흐름이 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의 삼촌 가족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리나는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나 씨는 항상 부엌에 있네. 고모의 딸이 부엌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해요. 이리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해요. 네, 나중에요.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의 딸은 거실로 돌아갔고 이리나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선옥이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네.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리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이리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리스에서 자주 만들던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수블라키라는 꼬치 요리였습니다. 양고기나 닭고기를 작게 잘라 꼬챙이에 꿰어 굽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리나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식 양념장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그리스 음식 만들어도 될까요?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스 음식? 네, 꼬치 요리요. 한국 양념이랑 섞어서 만들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 김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나는 닭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섞고 한국식 간장과 마늘을 더했습니다. 오레가노 대신 깨소금을 뿌렸습니다. 양념에 고기를 재우고 나무 꼬챙이에 하나씩 꿰었습니다. 김선옥은 옆에서 이리나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네, 보통은. 양고기 쓰는데 닭고기도 괜찮아요.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꼬치를 팬에 올리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겉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리나는 그리스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만들던 저녁, 창밖으로 보이던 애게해, 멀리서 들리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기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됐어요. 이리나가 접시에 꼬치를 담았습니다. 김선옥이 하나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김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이리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리나가 만든 꼬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민재가 먼저 하나를 집었습니다. 오, 이거 뭐야? 그리스 음식이야. 내가 만들었어.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박정호도 꼬치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짧은 평가였지만 박정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꼬치가 담긴 접시는 다른 반찬들보다 빨리 비워졌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칭찬하지 않았지만 접시가 깨끗해진 것이 답이었습니다. 이리나는 말하지 않고도 자신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방에서 이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 이리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잖아. 이거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때? 민재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영상? 응, 내가 요리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보자. 요즘 음식 만드는 것도 인기 많잖아. 너는 그리스 음식을 한국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 잘 못해. 말 안 해도 돼. 그냥 요리하는 모습만 찍으면 돼. 자막으로 설명하면 되고. 글쎄, 이리나가 망설였습니다. 한 번만 해봐. 안 되면 안 올리면 되잖아.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번만. 좋아, 내일 찍어보자. 민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찍는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손만 움직이면 되는 일, 그것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리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재가 휴대폰 거치대를 부엌에 설치했습니다. 이리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민재가 말했습니다. 응.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리나는 카메라를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마 위에 재료를 꺼내놓고 천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스파나코피타였습니다. 그리스식 시금치 파이였습니다. 이리나는 시금치를 씻고 물기를 짜고 잘게 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나예요. 그리스에서 왔어요. 그리스 음식을 한국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스파나코피타예요. 그리스에서 많이 먹어요. 이리나가 카메라를 향해 서툰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리나는 페타 치즈 대신 두부를 으깼습니다. 시금치와 섞고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만두피를 펼쳐 소를 넣고 반으로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돼요.
간단해요.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일을 올렸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모습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촬영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잘 나온 것 같은데? 민재가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응, 편집은 내가 할게. 민재가 웃었습니다. 이틀 뒤 민재가 편집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채널 이름은 이리나의 부엌이었습니다. 첫 영상은 조회수 50회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민재의 지인들이었습니다. 반응이 별로네. 민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는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돌마데스, 무사카, 파바, 차츠키, 그리스 요리를 한국 재료로 변형해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두 개씩 영상이 올라갔고 조회수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 뒤 민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나, 이거 봐. 민재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한 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타라 마살라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스식 생선알 스프레드를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봐?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댓글 좀 봐. 민재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생선알 으깨는 장면 너무 웃겨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말이 나오다니 한국인 다 됐네요. 존댓말 어색한 게 오히려 귀엽네요. 이분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이리나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생선알을 으깨다가 그릇이 미끄러져 당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편집 없이 일부러 올린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리나가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어떡하냐? 아, 이거. 이리나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떡해, 이거 부끄러워.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진짜 자연스러워서 그런가 봐.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널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따라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리나 씨 한국어 실력 늘어가는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남편분이랑 케미 좋으시네요. 시어머니도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리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자신의 서툰 한국어와 실수가 비난이 아니라 응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시댁 친척들 앞에서는 작아졌던 자신이 화면 속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그리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마리아였습니다. 이리나, 내 유튜브 봤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 이리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찾았어? 음식 영상 좋아하는 친구가 유튜브 보다가 찾았대. 링크 보내줬어. 다들 너 영상 보고 있어. 자랑스럽다. 이리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떠나온 곳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감각. 그리스의 친구들이 자신의 현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리나를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김선옥이 부엌에서 이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영상 찍는다며? 네, 어머님. 괜찮죠?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뭐. 내가 좋으면. 김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어머님이랑 같이 찍어도 돼요?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김선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됐어. 너 혼자 하는 게 나아.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머님도 보고 싶대요. 그래. 김선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댓글에 많이 물어봐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볼게.
김선옥이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리나는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엌은 이제 혼자 숨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리나는 도마 위에 양팔을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평온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자리, 그 자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박정호가 식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리나, 네, 아버님. 요즘 부엌 일 많이 하더라. 네, 괜찮아요. 힘들면 쉬어도 돼. 박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이리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리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벽한 한국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리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떠날 생각 대신 내일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어서자 이리나는 촬영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하는 것보다 요리를 준비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더 재밌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리나는 부엌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퇴근 후 편집을 도왔고 김선옥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멜리짜노 살라타 만들 거예요. 이리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지 샐러드였습니다. 가지를 구워 으깨고 마늘과 레몬을 섞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빵이랑 같이 먹어요. 한국에서는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리나의 한국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가지를 오븐에 넣고 타이머를 맞추고 그동안 다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리나의 손놀림을 차분하게 담았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껍질 벗겨야 해요. 뜨거운 가지를 만지다가 이리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민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만. 시키면 돼. 이리나가 손을 후후 불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도 그대로 영상에 남았습니다. 편집 없이 올라간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리나 씨 리액션 너무 귀여워요. 까지 만지다가 뜨거워하는 거 완전 공감됩니다. 편집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진짜 부엌에 같이 있는 느낌. 남편분 웃음소리 듣기 좋네요. 채널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2만, 3만, 5만.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이리나는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서툰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재의 고모가 이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리나 씨, 요즘 유튜브 한다며? 우리 딸이 보고 있대. 아, 정말요? 이리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따라서 뭐 만들어 먹었다고 하더라. 맛있었대.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해요. 구독자 많다며? 대단하네. 아직 많지 않아요. 이리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박정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더라고. 매주 찍어. 아버님. 이리나가 박정우를 봤습니다. 박정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리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박정우가 자신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떠난 뒤 김선옥이 이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나, 네, 어머님. 다음에 영상 찍을 때 나도 도와줄까? 김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리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뭐 하면 돼? 그냥 옆에서 같이 요리하면 돼요. 어머님이 김치찌개 만드는 거 보여줘도 돼요. 김치찌개? 그게 뭐 특별한 거라고. 김선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한국 시어머니랑 그리스 며느리가 같이 요리하는 거. 이리나가 설명했습니다. 김선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해보자. 네. 이리나가 기뻐했습니다. 주말, 이리나와 김선옥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민재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안 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김선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김선옥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김치찌개 만들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요. 이리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선옥이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리나는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이리나, 두부 좀 더 크게 썰어. 이렇게요? 응,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선옥이 국물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완성이에요? 응. 김선옥이 불을 껐습니다. 이리나가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아 카메라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처음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선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과장하지 마.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리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민재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 좋은데? 민재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 케미 미쳤어요. 두 분 사이 진짜 좋아 보여요. 어머님 말씀 너무 잔잔하게 하셔서 오히려 재밌어요. 이리나 씨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김치찌개 레시피 감사합니다. 댓글은 1000개를 넘어섰고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리나는 휴대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 김선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이리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그리스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함께 가이드 일을 했던 코스타스였습니다. 이리나, 내 채널 구독했어. 한국 생활 잘하고 있구나. 보기 좋다. 이리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코스타스. 요즘은 괜찮아. 너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 파르테논에서 설명하던 거 기억나? 기억해. 그때는 모든 게 자신 있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어. 영상 보면 알아. 내가 행복해 보여. 이리나는 메시지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떠나온 곳의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연속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리나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뭐가? 여기 사는 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 자리 같아. 이리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이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다. 나도 내가 편해 보여서 좋아. 고마워, 민재. 이리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시골 마을의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이리나는 처음으로 두 곳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떠나온 곳과 지금 있는 곳,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요리하고 기록하고 나누는 행동. 그것이 이리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채널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은 꾸준히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리나는 여전히 친척들이 자주 모이는 시댁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말을 곱씹으며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엌은 완전히 그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의 삼촌 가족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리나는 거실에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리나 씨, 오늘은 뭐 만들어요? 고모의 딸이 부엌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파솔라다요. 그리스 콩 수프예요.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어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우와, 그것도 영상 찍어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가족들이랑 먹으려고요. 이리나가 웃었습니다. 김선옥이 옆에서 당근을 썰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양파도 넣을 거야? 네, 어머님. 양파랑 샐러리 넣으면 더 맛있어요. 샐러리는 어디 있지? 냉장고에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이리나가 냉장고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이 막히거나 어색한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파솔라다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민재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 이거 완전 구수한데? 그리스에서는 겨울에 많이 먹어요. 따뜻하고 속 편해요. 이리나가 설명했습니다. 박정호도 수프를 떠서 천천히 맛봤습니다. 괜찮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리나 씨 요리 솜씨 정말 좋아. 유튜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리나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었을 텐데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김선옥이 이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리나, 그리스 가고 싶지 않아? 이리나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그럼 다녀와. 김선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민재랑 같이 가서 엄마 얼굴 보고 와. 오래 못 봤잖아. 김선옥이 그릇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김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냐는 거야. 내 엄마인데 당연히 가봐야지. 하지만은 무슨. 다녀와서 영상도 찍고. 김선옥이 웃었습니다. 이리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빨리 씻어. 김선옥이 수세미를 이리나에게 건넸습니다. 이리나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이리나와 민재는 그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테네 공항에 도착하자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리나가 달려가 안나를 껴안았습니다. 안나가 딸을 꽉 안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 왔어, 내 딸. 보고 싶었어? 이리나가 그리스어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 민재. 멀리서 왔는데 피곤하지? 안나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이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한국어 배웠어? 조금. 너 영상 보면서 따라했어.
안나가 웃었습니다. 이리나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안나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세 사람은 부엌에 모였습니다. 안나가 파스티치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식 라자냐였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 이리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안나가 양팔을 건넸습니다. 이리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민재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찍어도 돼요? 물론이지.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이리나와 안나는 그리스어로 대화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 처음에는 힘들었어.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 많고. 지금은 괜찮아. 내 자리를 찾았어, 엄마. 이리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말해줘서 찾을 수 있었어. 말 안 해도 되는 자리. 그게 부엌이었구나.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리나는 그리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파르테논 신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오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무슨 말이야? 여기가 사라지지 않았어. 내가 한국에 있어도 여기는 여전히 내 자리야. 그걸 알았어. 이리나가 설명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리나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마워, 마리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안나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자주 연락해. 응, 엄마. 영상도 계속 보내줄게. 다음에는 내가 한국 갈게. 정말? 와줘, 엄마. 이리나가 안나를 안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이리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리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자 김선옥과 박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김선옥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좋았어요. 그래, 잘 됐다. 김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호가 이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대?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다음에 한국 오신대요. 그래, 오시면 좋지. 박정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리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확인하고 다음 영상을 생각했습니다. 민재, 다음 영상은 엄마랑 같이 찍은 거 올릴까? 좋지. 사람들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민재가 웃었습니다. 이리나는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을 움직이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손으로 만들어낸 자리, 떠날 수 있지만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자리. 이리나는 칼을 들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부엌을 비쳤습니다. 김선옥이 부엌으로 들어와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뭐 만들 거야? 스파나코피타요. 어머님이랑 같이 만들어요. 좋아. 시작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민재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리나는 이제 카메라가 있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요리를 하면 됐습니다. 실수를 해도 말이 꼬여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이리나는 한국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한국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말과 침묵 사이에서 이리나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리나는 그렇게 한국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완벽한 한국어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존댓말이 가끔 꼬여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고 손으로 만들어낸 따뜻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10만 명의 응원으로 이어졌고 말없이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한국 두 세계는 더 이상 이리나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때로는 낯선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처럼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손길이라면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가정의 부와 행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